자, 마지막으로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과정으로 좀 보면 고1 통합과정, 고23 문과, 고23 이과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보면 고1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가 있어요. 이거는 모두 공통 과정입니다. 고등수학 상은 기본적으로 대수 종합편이에요. 그래서 수와 식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대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전에는 뭐 유클리드 기하기라고 해서 그냥 도형으로만 이거 화면을 좀 확대 도형 자체만으로 공부했던 거라면 고등학교 이후로는 모든 도형은 평면 좌표 위에 그래프로 해석한다. 이게 고등수학 상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기는 해요. 물론 대수 종합편도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땐 중학교 같은 경우 한 학기 대단원 개수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같은 분량으로 따지면 고등수학 상은 한 15개 정도 됩니다. 뭐 약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는 분량의 난이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3에서 고등수학 상을 진입할 때는 아무래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습니다. 고등수학 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에 대한 도구들을 익히게 됩니다. 해석 도구들을 익힙니다. 그래서 집합, 명제, 함수의 기본 틀, 아주 기초적인 확률에서 쓰인 아주 기초적인 개념 몇 가지 이렇게 고등수학 하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문과를 선택할 경우 이제 3개의 과정이 남았어요. 보통 학교에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고2 때 2개 하고요. 확통을 고3 때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특목고 자사고는 그냥 2학년 한 학년에 이거 다 끝내고 3학년 내내 수능만 준비하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가긴 합니다. 자, 수학 1은요. 여기 옆에 지금 이렇게 써놔서 근데 다 수능 과목이에요. 내신 수능 전체 과목입니다. 원래 문과의 수능 범위보다는 확실히 늘었어요. 어떤 부분이 늘었냐면 수학 1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늘었는데 수학 1의 기본적인 구성은 지수와 로그를 배운 다음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구조 3가지를 배워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자, 이게 원래 문과 학생들이 안 했거든요.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수학 2 같은 경우는 내용은 다항함수만 가지고 하는 극한과 미적분이에요. 그래도 이과의 미적분에 비해서 매우 좀 단순한 과정이고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것들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삭제가 됐어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구분구적법, 적분의 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인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표현법이라던가 어쨌든 자, 고2, 고3 때 배우는 내신과 수능에 모두 포함되는 과정들을 합니다. 이과는요. 세팅되는 과목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문과랑 같은데 2개가 더 있죠? 2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과목을 보면 수학 2는 수능에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미적분이 있거든요. 수학 2는 다항함수라는 미적분이면 이과 미적분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거 줄여서 로다삼지 뭐 이렇게 4개 함수인데 이 4개 함수의 미적분을 모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2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수학 2 내용은 미적분 다 녹아져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수능 들어가고요. 이제 기하가 좀 그런데 과거에 기하와 벡터라고 해서 모두 수능과 내신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벡터 자체도 내용이 삭제가 됐으며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으로는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엔 남아있고 수능에는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학교 점수만 좀 잘 받으면 되겠죠. 지금으로선. 그래서 내신으로 진로 선택만인 건데 아마 대학에서 수시 기준의 기하 과정을 이수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그래서 자네는 기하를 공부했는가 이렇게 면접이 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겠죠. 자, 고등학교 내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는 중학교 때랑 비슷하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건 있습니다. 지필고사 얘기를 할게요. 이게 내신이라고 불리는 건데 상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점수가 아니라 등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100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점이더라도 100점이 몇 명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수학을 뭐 98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등수로는 저기 뒤에요. 100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반드시 변별력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한 3-4문제 정도 출제를 해서 등수 나누는 걸 해요. 등수 쪼개기. 그 다음에 문항별 배수도요. 점수 배점도 뭐 3.2점, 3.7점 뭐 이렇게 소수점까지 서로 약간씩 차별을 둬요. 그래서 어떻게든 등수를 쪼개고 동일 점수가 나오지 않게끔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100점 방지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수포자 포함해서 수학 점수의 평균 점수는 학교별로 보통 30점대로 형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학습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근데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선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학습 능력을 키워서 이걸로 짧은 기간에 깊이 있고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심화에 집착을 해야 돼요. 수학 심화 과정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노출하고 그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화 학습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행으로 속도만 높였지 실제로 깊이는 이해가 안 되면 가다 그냥 막힙니다. 속도가 빨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수능 가형 이과입니다. 기하와 벡터가 빠지면서 시험 범위가 좀 축소되고 쉬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건 지켜볼 일이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체감 난이도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심화 끝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수능에서 21, 29,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거든요. 그때는 고3 때 따로 이 21번, 29번, 30번 문제만을 위한 학습을 별도로 진행하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저런 문제들만, 아주 까다로운 수능 문제만 골라서 지도해주는 기관들도 있어요. 학원들이나 인터넷 강의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형 이과는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좀 포함되면서 기존의 선배들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전에는 문과 학생들이 안 봤던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기존 수능 기출문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과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과에 있었는데 이과형 수능 문항과 문과형 수능 문항은 같은 단원이더라도 좀 다릅니다. 재밌죠? 자, 문과도 이과도 모두 수능에서 같은 단원을 시험을 보더라도 문과형 시험 문제와 이과형 시험 문제는 좀 다르게 편성이 돼요. 하기 때문에 좀 지수로그 삼각함수 자체가 들어와서 양도 늘었고 내용도 좀 어려워졌는데 기출 분석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과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수학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만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문과는. 이과는 만점이라기보다는 이 세 문제를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린다면 문과는 만점을 목표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가장 기본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